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면서도 쉽게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이야기일 겁니다. 결혼 25년 차인데 1년에 딱 한 번만 부부관계를 가진다는 사연을 받고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정반대 사연도 있다는 거예요. 결혼 35년 차인데 아내가 매일 성관계를 해달라고 해서 남편인 제가 도망 다닐 정도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같은 부부관계인데 왜 이렇게 극과 극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에 직결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50대 이후 부부관계를 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규칙적인 부부관계가 가져다 주는 놀라운 7가지 효과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먼저 현실부터 직시해 보겠습니다. 최근 서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생활 실태조사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1년에 한 번도 성관계를 하지 않는 부부가 무려 36%였습니다. 3명 중 1명은 완전히 성관계를 포기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섹스리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섹스리스를 넘어서 아예 섹스오프 상태인 부부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부들을 상담하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엔 성관계 안 해도 편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가 남처럼 느껴진다고 하세요. 경제적 동반자 같은 느낌이 되어버리는 거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면 몸이 멀어집니다. 이게 바로 중년 부부들이 직면한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부부관계가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외도입니다. 외도는 부부관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가장 파괴적인 원인이에요. 외도를 한 사람은 일시적으로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지만 피해를 당한 배우자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실제로 SK 최태원 회장 사건을 보세요. 노소영 관장이 남편의 불륜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암까지 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몸 가는데 마음 가고 마음 가는데 몸 간다는 말이 있어요. 배우자가 외도를 했는데 어떻게 마음을 열 수 있겠어요?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려면 정말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출산과 육아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여성의 몸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특히 수유기에는 호르몬 변화로 질이 폐경기처럼 건조해집니다. 첫 번째 성관계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아예 성관계 자체를 기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산후 최소 2-3개월은 충분히 회복을 기다린 후에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50대가 되어서 갑자기 가치관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정치관, 인생관, 돈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은 정말 바꾸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단점을 내가 견딜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이에요.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90세 무슨 성관계를 하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성적인 존재입니다. 사랑에 대한 욕구, 성에 대한 욕구는 너무도 본능적이고 기본적인 거예요. 이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거나 죄책감으로 변할 수 있어요. 실제로 80세가 되어도 파트너가 있고 서로 거부하지 않으면 25-40%의 사람들이 여전히 성관계를 하고 있답니다.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문지방 넘을 힘만 있으면 가능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부부관계가 우리 몸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들이에요. 첫 번째는 젊어 보이는 효과입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관계를 하는 사람들은 10년 정도 더 젊어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성관계를 안 하면 신진대사가 잘 안 돌아가서 마치 운동을 안 한 것 같은 찌부덩한 몸이 되어버려요. 하지만 규칙적인 성관계는 가벼운 운동과 같은 효과를 가져다 주죠. 관계 후에 온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얼굴이 불그스름해지고 땀도 나고 완전히 천연 안티에이징이에요.
두 번째는 항암 효과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20년 동안 3만 명의 남성을 추적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한 달에 20번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4-7회만 하는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20% 낮았다고 해요. 호주 멜버른 대학교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잦은 사정이 전립선암을 유발하는 물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어떤 산부인과 의사는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해요. 성관계 중에 남편의 평소와 다른 숨소리를 들은 아내가 우리 남편 뭔가 이상하다고 해서 검사해 보니 폐암을 조기에 발견한 사례도 있답니다. 세 번째는 진통 완화 효과입니다. 성관계를 할 때 나오는 호르몬들 때문에 몸이 완전히 이완되면서 생리통도 완화될 수 있어요. 두통이나 관절통도 나아진다고 해요. 우리 몸에서 천연 진통제인 엔돌핀이 나오거든요. 어떤 여성분은 몸이 굉장히 아픈데 성관계를 하기만 하면 아픈 데가 다 없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남편에게 성관계를 해달라고 해서 남편이 도망 다닐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는 성기능 향상입니다. 관계를 하면서 골반 아래쪽 근육들이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게 돼요.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여성들에게는 요실금을, 남성들에게는 발기부전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하지만 성관계를 통해서 이런 근육들이 자연스럽게 발달하면 요실금도 예방하고 발기 능력도 향상될 수 있어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 이게 바로 성기능의 핵심이에요.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성관계 후에 나오는 호르몬들이 우리 몸을 완전히 이완시켜줘요. 불안감이나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특히 파트너 간의 성적 욕구 차이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도 해결되죠. 한쪽은 원하는데 다른 쪽이 거부하면 이것도 큰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여섯 번째는 면역력 향상입니다. 미국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주 1-2회 정도 성관계를 하면 잔병 치레에서 벗어날 수 있고 건강해진다고 해요. 우리 몸에서 면역글로불린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 물질이 세균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 수치가 증가하면서 나는 여전히 젊고 건강하다는 느낌을 주면서 면역 수치가 올라가요. 일곱 번째는 자신감 향상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도 누군가를 만족시켜준다는 느낌. 이게 자존감을 얼마나 높여주는지 아세요? 아침에 성관계를 했다면 하루 종일 기분이 업되어서 지내게 되어요. 서로 사랑한다, 예쁘다, 멋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매력이 더욱 상승하게 되죠. 그런데 성관계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첫 번째는 손 위생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항문 주변을 만지고 그 손으로 바로 질 주변을 만지시면 절대 안 돼요. 방광염의 대부분 원인균이 대장균이에요. 항문 근처에 많이 존재하죠. 항문에 손을 댔다가 바로 외음부에 대면 대장균 범벅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면역력으로 이겨낼 수 있지만 면역이 약한 사람들은 질염과 방광염을 달고 살 수 있어요. 번거롭더라도 손을 씻거나 아예 항문 주변은 조심해 주세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대화입니다. 내 성기는 왜 이렇게 생겼냐? 너무 헐렁하다. 수술 좀 받아야겠다. 이런 말들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아기 것 같다. 너무 휘어졌다. 왜 이렇게 힘이 약하냐? 성에 대한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에 꽂혀서 이를 해결하려고 온갖 시술을 받으면서 오히려 더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상처받을 수 있는 말은 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잘못된 성지식입니다. 여자는 무조건 세고 빠른 걸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남성분들이 있어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성의 애액이 충분히 나와서 윤활작용이 충분히 되는 상태에서 삽입해야 해요. 발기가 사라지기 전에 무조건 빠르게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상대방이 준비가 충분히 된다는 걸 확인하고
물어보기도 하면서 관계하시는 걸 추천해요. 그렇다면 서먹한 부부관계를 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화가 먼저예요. 부부관계에 대해 얘기하려면 다른 대화가 먼저 잘 되어야 해요. 왔어, 밥 먹었어. 자자, 이 정도만 얘기하는 부부라면 성관계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너무 어려울 거예요. 평소에 서로가 어떤지, 요즘 어떤지, 외로운지, 힘든 게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화의 깊이를 만들어 가야 해요. 또한 속궁합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속궁합이란 게 사주팔자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노력하고 맞춰가면서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어요. 50대 부부가 되면 속궁합이 안 맞는 경우는 거의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맞으면 뭔가 바꾸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하거든요. 서로에 대해 많이 알고, 좋아하는 걸 알고, 원하는 게 뭔지 알면 당연히 좋아질 수 있어요. 중년 부부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성적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은 섹스의 무덤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익숙해진 걸 그냥 받아들이고 노력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신비감을 유지하세요. 샤워하고 옷을 벗고 돌아다니거나 속옷만 입고 집안을 돌아다니는 건 피하세요. 어느 정도의 신비감이 있어야 성적 욕구도 더 생길 확률이 높아요. 남편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아내가 같이 들어가서 양치하고 이런 건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겠죠. 환경을 바꿔보세요. 밤 산책하면서 손잡고 로맨틱한 음악 틀어놓고 와인 마시기. 옛날 데이트했던 곳에 둘이 가보기. 좋은 리조트에서 여행하기. 늘 안 하던 부부들도 좋은 환경에서는 상대에게 집중할 수 있고 상대가 차려입고 예뻐 보이니까 부부관계가 더 수월해져요. 사랑도 섹스도 익숙해지면 자극이 없어져요. 자극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해요. 중년, 노년의 성건강도 중요합니다. 남성은 30대부터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50대가 되면 더 많이 떨어져요. 이게 바로 남성 갱년기예요. 뉴스 대신 연속극을 보기 시작하고 옆에서 울기도 하고 우리 남편이 여자 같아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호르몬의 영향이에요.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기름이 끼면서 발기가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성은 폐경을 겪으면서 에스트로겐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아요. 기분이 우울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잠이 안 와요. 질이 건조해지고 눈도 뻑뻑하고 입도 건조해져요. 이런 변화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성 건강을 위해서는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는 발기부전과 100% 관련이 있어요. 절주하세요. 한 잔 정도는 도움이 되지만 과음은 독이에요.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성기능은 혈액순환이 우선이에요.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노인이 될수록 성생활을 포기하지 마세요. 성관계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심리적 효과를 가져다 줘요. 규칙적인 성관계가 부부관계를 좋게 만들고 건강도 좋게 만들고 둘 사이의 행복감과 개인의 행복감을 굉장히 높여줘요. 부부관계. 섹스도 노력하지 않으면 좋아지지 않아요. 지금까지 안 했더라도 말하기가 굉장히 어색하더라도 용기를 내서 시작해 보세요. 가장 쉬운 계기는 같이 여행을 가는 거예요. 로맨틱한 감정의 불씨를 살리면서 다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중년 부부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말이에요.